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이 현충일 휴일이다 보니까 오늘이 화요일인데 마치 금요일 같은 분위기로 출근하는데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은 거겠죠. 그렇게 저도 쉬니까.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올랐지만 좀 아쉬웠습니다.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고요. 어제 일본 증시가 1.3% 올랐고 홍콩의 항생지수가 1.6% 오른 거에 비하면 우리 증시가 좀 약했는데요. 중국이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감리 결과가 나오면서 부담감들이 있어서 바이오 전체를 코스닥 전체를 좀 끌어내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글로벌 분위기도 좋습니다. 다우지수는 0.7% 올랐고요. 나스닥도 비슷한 비율로 올랐는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7,606선까지 올라왔죠. 그동안 미국의 기술주들에 대한 우려, 빵 주식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회복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 흐름 어떨지. 우리 야간 선물은 0.05% 오르는데 그쳤는데요. 어제 좀 뻗지 못했던 그 흐름들을 오늘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나름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마케돈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변의 정황들은 계속해서 뉴스나 노이즈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지난주 중심적으로 보는 건 달러까지인데요. 달러 강세가 좀 둔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특별히 외국인들 수급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이냐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나요? 어제 선물만 보면은 어제 현물은 부진했지만 선물은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선물의 수급은 삼성전자와 늘 동행을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탄성이 빠져 있는 날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 스탠스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좀 이 시장 대비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을 때는 매수 기조를 잡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에 앞서서 다른 부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해하기 쉽게 예를 좀 들어드릴 테니까요. 내 주머니에는 박사님 주머니에도 달러 아니고 원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주머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는 주머니에 달러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달러가 들어있고 원화로 환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한번 받아들여 보죠.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빠지는 증시. 이거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글쎄요. 꽤 사실이라고 심정적으로 믿어지는데 그잖아요. 차트를 통해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란색 선은 외국인 수급이고요. 이 회색 선은 시장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수급 이제 나오네요. 이 수급하고 시장하고 진폭의 차이가 가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지 않을 때는 별로 어긋나는 점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순매수랑 코스피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가. 근데 이 끝에 쪽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는 수급도 좀 기울고 있고 시장의 탄성도 좀 기울고 있고 이거는 눈으로 보시다시피 그대로 잡힙니다. 그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이머징의 채권, 이머징의 주식,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 아래쪽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머징 쪽 수급이 좀 많이 빠진 건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 지금 현물 이 최근 움직임을 좀 같이 보면
이머징 쪽에서 수급은 빠지고 있지만 한국 쪽에서 수급은 안 빠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실 텐데요. 네, 이쪽 부분이 좀 보이실 텐데요. 이것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시장 쪽에 뭐 이 개별적인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 뭐 대한민국 시장이 혼자 깨져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최근에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화면이 이제 제대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머징 쪽으로 돈이 밀고 들어오던 구간이 있었고 털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네. 그럼 이 털리는 구간이 소위 재미없을 거야라는 기대들은 다들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여기로 잡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선진국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머징 쪽 움직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 대한민국 시장 쪽으로 매도가 많이 쏠리면 어쩌지? 라는 부분들을 우려하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진한 색선은 파란색이 대한민국 쪽으로의 움직임이고 흐린 파란색은 아시아 쪽으로의 수급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깨져나갈지언정 돈이 유출로 나갈지언정 한국 쪽으로는 지금 돈이 나가고 있지 않다.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우리 11년도서부터 한 16년도 이 5년간의 기간 동안을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 별명이 있었는데 혹시 박사님 기억하시나요? 이때 주식시장에 별명이 있었어요. 박스피. 네, 박스피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11년도 올라가면은 요 정도, 빠지면 요 정도. 맞습니다. 여기서 11, 2, 3, 4, 5, 6 여기 내내 이 움직임이었거든요. 이게 벗어났던 거는 17년도 증시입니다. 제가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17년도 2월 한 중순 정도 됐을 때 그 이전까지는 이게 지수가 위로 뚫린지 안 뚫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아직 박스피 바깥으로 벗어난다라는 확신이 좀 전 개인적으로 좀 부족합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박스피 논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7년도 2월 중순 정도 됐을 때 위로 뚫리는 증시인 것 같으니 지금은 그냥 물고 늘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봅시다라는 의견 이후에 시장은 정말 어마무시 이런 증시가 또 올까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지수가 급등을 보였던 바가 있습니다. 17년도부터 시장이 바뀐 거죠.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한번 보죠. 17년도 이후서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었길래 시장 판때기가 바뀌었냐는 겁니다. 그 이전 움직임, 소위 우리가 박스피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때는 달러가 QE를 이용해서 굉장히 낮게 유지되던 달러가가 소위 반등이라는 걸 보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받침은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외국인들 수급이 뭐 엄청난 폭의 유출로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등락을 계속해서 보이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진폭하고 시장 올랐다 빠졌다 진폭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강세로 가는 구간에서는 시장 별로 재미없었어요. 오른 게 없어요. 박스피라는 별명 내에서 바이앤홀드로 먹은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죠. 원화 환산으로 보면 한 4% 손실이고요. 이거를 달러가로 환산해서 보면 달러 환산 수익률로 보면 한 7% 중반 마이너스입니다. 소위 외국인들도 쏴봐야 먹을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앤홀드가 아니고 어떤 투자를 해요?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샀다, 팔았다, 폭을 짧게 끌고 가면서 그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달러가 소위 약세로 떨어지는 구간을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 한번 보죠. 17년도 이후 구간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은 쭉 밀고 들어오는 수급이 길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쌓이고 있는 거죠. 바이앤홀드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특징은 달러가 약세로 반전이 됐고 코스피 수익률도 30%가 넘고 달러 환산 수익률을 읽으면 43%가 넘는 고수익률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던 게 뭐예요? 달러가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달러가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주고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돌게 되면 시장에서는 몸이 기억하고 있는 달러 강세 때 이 시장이 어땠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2,400 맴돌다가 계속 또 2,400 좀 맴도는 증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바이앤홀드를 찍을 게 아니고 샀다 팔았다 증시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뭐 지난주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달러는 지금 강세 둔화 요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점도표에 뭐 변화가 없다라든지 사회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감한다든지 이런 유의 뉴스가 필요하고 유로화는 약세 둔화 요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뭐 이탈리아의 이 전국 불안이 많이 감소했다라고는 합니다만 뭐 꺼진 불씨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쪽들에서 뭐 유로 약세를 유발시켰었으니 뭐 이런 뉴스들에 좀 안정세가 필요하겠죠. 그게 맞아 떨어져야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아니고 뭐 큰 폭의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인식이 살려야 지난주 몇 번 밀었다 말씀드렸던 프론티어 마켓, 베트남 같은 증시들이 올라올 겁니다. 요즘 베트남 며칠째 계속 올랐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강세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시 쪽으로 프론티어 마켓 달러 강세 나오면서 이기지 못한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해서 깨져나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둔화시킬 수 있는 뉴스가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달러가 무한 강세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강세론 쪽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남는 건 수급밖에 없거든요. 수급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 누적 매도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있으니까 이게 좀 돌아 나오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달력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우리 내일은 쉬고요. G7에서 이번에 무슨 얘기할지 대충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캐나다하고 EU가 화가 많이 났어요. 미국한테. 그래서 야 이런 게 어딨냐. 관세 유예 발표하고 갑자기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관세 유예 철폐하면서 관세 이렇게 때리는 게 어딨냐. 우리도 보복 관세 때리겠다. 이건 미국이 잘못한 거다. 이번 G7 의제에 내가 캐나다 말에 의하면 내가 이거 의제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미국이랑 캐나다 하면은 사실 뭐 형제 국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국가잖아요. 완벽한 동맹국인데요. 그쪽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지금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무역 데이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노이즈들은 G7에서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주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뭐 쇼킹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한 10월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날 미증시 기준으로 FOMC 금리 결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14일 아침에 우리가 반영을 하겠죠. 그날 밤에는 ECB 회의가 열립니다. 그럼 이거는 15일 다음 날 우리가 반영을 하겠죠. BOJ는 우리 장중에 열리니까 이거는 그날 장중에 반영을 할 겁니다. 즉 목요일 금요일이 중앙은행 이벤트 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또 만기일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6월 만기일과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앞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이만큼 쌓여 있으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하냐 하면 채워 넣겠지. 판 게 있으면 사서 넣겠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동시만기일이 오게 되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냐 하면 정산이라는 걸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산은요. 매도 포지션이 매수를 사서 청산시켜버리는 이 상쇄시켜버리는 이 포지션하고 다르게 나는 매도 찍은 매도가가 있고 이 동시만기일 날 나온 종가로 그냥 말 그대로 정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채워넣지 않고 포인트당 금액을 받아서 그냥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포지션은 그대로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물을 최근월물으로 거래하는 6월 만기일 다음 날서부터는 6월 만기 누적 포지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매도 포지션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는 찍어 누를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는 거고요. 정산을 찍고 난 다음서부터는 그때서부터는 새로운 판때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력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그림들을 만들 수 있는 딱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답답한 증시라고 느낄 만큼 요즘 시장 재미없는데 이거는 지금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뭐 불가피합니다. 이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판을 보는 뭐 매도 계약수가 뭐 신나게 롤오버 타고 있으면은 뭐 9월물도 별 재미 없겠습니다만 롤오버 태우는 거 없이 정산 쪽 움직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시장은 만기일 이후에 달라질 수 있다. 이벤트도 집중이 돼 있는 주간이 바로 다음 주고 우리가 FRB에서 6월 금리 인상하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훅 떨어뜨려주면 우린 분명히 14일 날 점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대치를 끌고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밑보단 위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은 비록 재미가 없지만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 수급 상황부터 짚어봤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몇 개 주식시장에 좀 접목시켜서 해석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지난 주말 좋게 나오면서 주 초반에 분위기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지표는 좋은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경기 신호들이 시그널들이 좀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사실 제법 나오고 있어서 지표들은 좀 우리는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네. 지표가 잘 나왔는데 어느 날 미증시 빠진 이유를 들어보면 지표가 잘 나와서 빠졌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서 빠졌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시장이 빠졌으니까 그게 빠진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날은 말이 돼요. 근데 다음날 시장이 다시 올라요. 그러면 그날 오른 이유를 따져보면 견조한 고용 지표 때문에 뭐 시장이 경기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시장이 올랐대요. 그럼 전날 빠진 거하고 전혀 이율배반적으로 움직였는데 그래도 오른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맞대요. 그럼 우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는 데이터가 호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6월 달에 금리 인상 안 될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그럼 이 시점에 고용 지표가 못 나오면 그거 호재일까요? 시장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고용 지표 못 나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호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이만큼 벌써 올라 있는데 그 금리를 소화할 수 있는 경기 체력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부터는 사실 시장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전서부터 방송을 통해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호조를 띠고 있는 시장은요.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계속 올랐고 금리도 계속 올랐습니다. 좋은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금리도 빠지고 인플레도 빠지고 소위 빠지는 장에서는 주가도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고용지표 나온 거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잘 나왔네. 잘 나왔으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왔으니 시장은 빠져야지 라고 읽으셨던 분들은 잘못 읽은 거죠. 왜냐하면 증시는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 후반 증시도 그랬고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강세면 나스닥이 신고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머릿속에 넣고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률은 U3 실업률입니다. 미국이요? 네. 그러니까 협의 실업률이라고 불러요. 네. U6 실업률은 광의 실업률이라고 불러서요. 제가 방송에서 예를 많이 드는 게 베어스턴스 채권 매니저가 잘리고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으면 이거는 고용일까요? 고용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하죠. U3에서는 이거를 고용으로 봐요. U6에서는 이거를 실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광의 실업률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협의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을 이미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눈에 띄는 변화는 광의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노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는 사람 별로 없으면 사람을 끌어다가 고용을 해야 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돈을 깎아서 줘야 돼요? 붙여서 줘야 돼요? 붙여서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나오고 있으니까 소위 수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잡혀서 쓰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가가 오를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끌고 가야 된다면 이거는 그 다음서부터는 생산성 이슈입니다. 생산성이 얼마만큼 이 고용 증가분을 따라와서
고용주도 돈을 벌어서 더 큰 고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요 인플레가 자극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리밋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 떨어졌으니까 뭐 시간당 임금 올랐으니까 이거는 뭐 시장의 금리 인상의 뭐 악재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어서는 뭐 안 된다. 시장이 벌써 보여주고 있는 답은 그게 아니오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좋은 경제 지표가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뭐 나쁘다라고 읽기 어렵고요. 대한민국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 지난달에 한번 그냥 일회성이죠. 마이너스 한번 찍었다가 지금 다시 또 빠르게 플러스로 반전돼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4월 달에 일시적으로 단가가 한번 크게 죽으면서 데이터가 죽었는데 단가도 플러스로 회복했고 물량값도 여전히 플러스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YOY 값으로 봤을 때 단가, 물량 모두 다 살아있다라는 거고 이번에도 제일 잘 나간 품목이 뭐냐? 반도체입니다. 뭐 SSD는 다들 아실 거고 MCP면은 모바일 칩 패키징이라 그래서 칩들 PCB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이 패키징 작업해 놓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수출의 호조를 만들어내고 있더라. 그럼 수출 데이터 보고 대한민국 시장에서 종목 골라봅시다라고 얘기하면 또 반도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꺾이지 않으니까 기존 움직임에서 뭐 경제지표 보고 종목 찾으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시해 드립니다. 네, 전략 가겠습니다. 시장 중심 세계 축 가운데 경협주는 어쨌든 조금 모멘텀이 떨어지는 거 같고요. 그러면 이제 IT하고 바이오인데 예, 어제 이제 두 축이 좀 약했잖아요. 네. 예, 오늘 흐름 전략은요? 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가 이제 4대 3대 1인 것 같아요라는 의견이 나온 거지 네. 입니다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증선위로 표가 4대 3대 1이 넘어갑니다라는 의견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좀 약했는데요. 이거 분식이라고 결정 나도 분식이 무조건 상패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과징금 얼마에 뭐 대표이사 뭐 해임 건의안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우려를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약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절대 해결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까요. 전 오히려 북미 회담 찍힌 날 전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전 어차피 트레이딩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건 IT입니다. 근데 IT를 요즘 보시면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약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간판 제일 좋은 기업들인데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그 기업이 적자를 누적시켜서 기업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에 잡았든지 간에 시간을 길게 들여서 보면은 나중 시점에서는 그 가격보다는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투자는 그렇게 해야 승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어제 가격, 오늘 가격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보시기보단 지금 밑으로 뚫리는 증시를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그냥 사서 기다린다라는 쪽으로 가이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켓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